보톡스, 잘못 맞으면 웃을 때 입이 삐뚤어지거나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톡스가 위험한 시술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부위에 맞으면 단 5분 만에 인상을 확 바꿔주고 10살은 어려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보톡스예요. 오늘은 보톡스를 어디에 맞아야 동안 효과가 좋은지, 어떤 부위를 피해야 하는지, 내성과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시술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부위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톡스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술이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줘요. 찡그리거나 웃을 때 자꾸 쓰이는 근육을 쉬게 해주니까 주름이 예방되고 이미 있는 주름도 완화되는 거죠. 턱이나 승모근, 종아리 같이 큰 근육은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서 턱 보톡스로 얼굴형을 갸름하게 하거나 승모근을 줄여 어깨 라인을 예쁘게 하는 데도 쓰여요. 보톡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술 시간은 30분 이내, 마취도 필요 없고 효과는 1-2주 안에 나타나거든요.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3-4개월이 지나면 약효가 다 사라져서 원래대로 돌아오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그럼 이제 동안 효과가 확실한 보톡스 추천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동안 효과를 확실히 주는 핵심 부위는 이마, 미간, 눈가예요. 그리고 턱끝과 턱선 보톡스도 요즘 많이 찾는 부위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예요. 이마 보톡스는 동안 효과가 가장 눈에 띄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처음 몇 번은 3-4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맞다 보면 근육 습관이 교정돼서 점점 시술 간격을 늘릴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마 근육은 눈썹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거나 위치가 잘못되면 눈이 무겁게 처질 수가 있어요. 특히 40, 50대 이상에서는 눈꺼풀이 내려오거나 눈뜨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이마가 꺼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분들은 필러를 같이 맞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보톡스를 병행해야 필러가 밀리거나 뭉치지 않고 더 오래 잘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미간 보톡스예요. 미간 주름은 인상을 강하게 만드는 대표 주름인데요. 화날 때, 찡그리거나 집중할 때 생기는 11자 주름을 보톡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아마 이마 보톡스와 비슷하게 1-2주 후부터 나타나고 3-4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이미 깊게 파인 주름은 한 번에 다 펴지진 않지만 꾸준히 맞으면 점점 옅어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눈이 처진다는 건데요. 미간과 눈 주변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혹은 많은 양을 주사하면 눈꺼풀까지 영향을 받아 눈뜨기가 무거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는 경험이 많은 의사의 섬세한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눈가 보톡스예요. 눈가 주름, 흔히 까마귀발 주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웃을 때 눈꼬리 옆으로 주름이 퍼져 나오면 나이가 훨씬 들어 보입니다. 눈 둘레근, 즉 안륜근이 원인인데요. 여기에 보톡스를 소량 주사하면 표정은 그대로 두면서 주름만 줄여져요. 그래서 웃을 때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젊어 보입니다. 효과는 시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나타나고 3-4개월 정도 유지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눈가 피부는 얇아서 멍이 잘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너무 위쪽에 맞으면 눈꼬리가 올라간 여우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가 보톡스는 디자인과 용량 조절이 핵심인데요. 눈가 잔주름이 심하다면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를 같이 맞으실 때 세포 재생이 촉진돼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턱끝 보톡스예요. 입을 다물 때 턱끝이 울퉁불퉁하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이걸 자갈턱이라고 하는데 바로 턱끝 근육인 멘탈리스가 과도하게 수축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보톡스를 턱끝에 맞으면 이 근육이 이완돼서 턱이 매끈해지고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효과는 1-2주 후부터 나타나고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돼요. 다만 입 주변 근육은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서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과하면 발음이 어색해질 수 있어서 꼭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턱선 보톡스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턱선 보톡스는 사실 일반적인 근육 보톡스가 아니라 스킨 보톡스예요. 근육 깊숙이 주사해서 움직임을 막는 보톡스와 다르게 스킨 보톡스는 피부 표면에 가까이 아주 얕게 주사하는 방식인데요. 피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대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탄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턱선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죠. 특히
특히 목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턱선 라인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찾는 트렌드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효과는 빠르면 2주 후부터 나타나고 3, 4개월 정도 유지돼요. 일반적인 근육 보톡스와는 다르게 피부 탄력과 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마, 미간, 눈가, 턱끝, 턱선이 동안 보톡스의 핵심 부위예요.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인상이 어색해지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세 부위는 피하는 게 좋으신데요. 첫 번째는 두피 보톡스예요. 간혹 두피에 보톡스를 맞으면 리프팅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두피는 대부분 피부와 피하 지방으로 되어 있고 표정근이 거의 없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괜히 맞으면 멍이나 붓기만 생길 수 있고 괜히 돈만 쓰게 되는 거예요. 다만 탈모 치료 목적으로 땀의 분비를 줄이기 위해 맞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리프팅 목적이 아니시라면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눈 밑 보톡스예요. 눈 밑은 특히 위험한 부위인데요. 눈을 깜빡이는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여기에 잘못 주사하게 되면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눈이 답답해 보이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은 얼굴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부위라 작은 차이에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눈밑 보톡스는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대신 눈밑 주름이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눈 밑에 조금 떨어진 위치에 스킨 보톡스를 약하게 놓으면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술이 불가능한 부위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입 주변이에요. 팔자주름이나 입술 위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위는 말하고 웃을 때 근육을 아주 많이 써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깊게 맞으면 물을 흘리거나 발음이 어색해질 수 있는데요. 또 입꼬리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입꼬리가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거나 표정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 어색해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아주 소량을 정밀하게 맞아 오므리는 습관만 완화시킨다면 입 주변 보톡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가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보톡스를 맞으면 좋은 부위와 피해야 할 부위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성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톡스를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톡스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너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지 않고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필요한 최소 용량만 맞으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제품을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독일산 제오민 같은 제품은 내성 발생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맞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혹시 부작용이 생겨도 대부분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톡스는 3, 4개월 정도 지나면 체내에서 사라져서 원래대로 얼굴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으려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보톡스는 간단해 보이지만 시술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을 고르실 때는 이 세 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는 너무 싼 가격은 피하시는 거예요. 너무 싼 보톡스는 약에 물을 많이 섞은 물톡스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생기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정품, 정량 사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술 전에 제품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맞춤 디자인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표정과 근육 움직임을 관찰한 뒤에 필요한 만큼 주사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톡스를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의 원리부터 동안 효과가 큰 추천 부위, 보톡스를 피해야 할 부위, 내성과 부작용 예방 방법, 마지막으로 병원 선택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어요. 핵심은 간단한데요. 보톡스는 정확한 부위, 정확한 용량, 그리고 정확한 깊이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동안 효과를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톡스는 잘만 활용하신다면 짧은 시간에 확실한 변화를 주는 시술인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맞으면 오히려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내 얼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보톡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동안 얼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